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이틀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갔죠. 9월 8일에는 GM과의 협력이 성사되었음을 발표해서 무려 40%나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뒤인 10일에는 니콜라의 사업 모델 자체가 사기라고 하는 보고서가 헤지펀드 쪽에서 흘러나오면서 11%나 주식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 모든 것이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M과 니콜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월 8일에 양사의 협력을 공식화를 했죠. 이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GM과 니콜라에 쏠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GM은 니콜라에 20억 달러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니콜라 전체 지분의 약 1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니콜라에 GM에서 위촉한 사회이사 1명을 선임하는 조건으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니콜라는 GM을 통해서 자사의 전략 픽업 트럭인 베저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니콜라는 베저 트럭의 내외부의 설계, 그리고 판매, 그리고 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를 책임을 지고요. GM은 베저 트럭의 생산, 공급,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을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부품 관련한 인증 업무도 도맡게 되죠. 이를 통해서 니콜라는 자사의 설계도를 통해 최초로 트럭을 출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곧바로 주가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바로 이날 니콜라의 주가가 40%나 떡상하는 그런 위험을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포드를 뛰어넘기까지도 했었지만 이제까지 생산하거나 판매한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이거 거품회사 아니야? 사기 아니야? 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죠. GM은 니콜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본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전기차 플랫폼으로서의 풀체인지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또한 GM의 전기 배터리 플랫폼인 얼티엄 배터리, 그리고 하이드로텍 연료전지 시스템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GM으로 보나 니콜라로 보나 서로 윈윈하는 거래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전기 배터리와 수소 배터리 2종으로 출시되는 베저 트럭에 모두 GM의 배터리 플랫폼이 탑재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저 트럭은 수소 전지차와 순수 전기차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 두 버전에 대한 모든 생산을 GM이 맡으면서 자사의 배터리 플랫폼의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GM의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은 LG화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M의 배터리 플랫폼 확장은 곧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확장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콜라의 창업주인 트레버 밀턴은 이번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니콜라가 더 빠르게 베저 트럭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만드는 그런 비용을 절약함을 통해서 최소 수십억 달러를 킵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죠. 또한 엔지니어링과 부품 조달에 관한 일체를 GM에서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자동차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부품을 조합해서 최상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은 종합예술과도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성차 제조의 경험이 없는 이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노하우와 기술이 있을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떠안는 공장 설비나 부품 공급망을 갖추는 노력보다 손쉽게 자사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차계의 팹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 것이겠죠. 자기네들은 제조 기술력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특이한 사업 영역의 결실이 GM과의 협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니콜라의 사업 영역이 이제 첫 결실을 보았다라는 거죠. 니콜라의 비상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니콜라의 사업 영역의 근본을 이루는 설계 품질이 어떻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GM의 부품 공급망과 제조 역량, 엔지니어링 역량을 발휘해서 니콜라의 설계도를 따라 배저 트럭을 실제로 출시를 했을 때 어떤 성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겠죠. 만약 기대 이상의 엄청난 품질의 트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GM에게도 니콜라에게도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니콜라의 설계 역량도 인정을 받고 GM의 전기차 사업으로의 풀시프트를 성공적으로 해냈음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하죠. 뭐냐? 설계도상의 결함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계 수정. 그래서 실제 차량의 제조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는 상황. 이거는 GM에게도 니콜라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우여곡절 끝에 차량을 딱 출시를 했는데 여러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이 된다든지 혹은 실제 니콜라 측에서 밝혔던 차량의 성능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퍼포먼스가 기대 이하라든지 하게 되면 정말로 니콜라의 사업 영역은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은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GM과 니콜라와의 협업은 GM에게도 니콜라에게도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엄청난 시험대에 올라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하는 헤지펀드 산하 금융 분석 업체에서 니콜라는 창업주 트레버 밀턴의 수십 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사례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1% 이상 빠지면서 출렁했죠. 그렇지만 해당 헤지펀드는 시장에서 매우 평이 좋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버 밀턴이 다음 주 중으로 이 회사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추이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콜라의 주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40%가 떡상을 했다가 11%가 곤두박질 치는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흘러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팅과 감수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극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그만한 흔들기에도 격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 세력의 보고서로 인해서 니콜라의 주가는 11%가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GM은 5.5% 정도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은 GM과 니콜라 연합대 헤지펀드 세력으로 이렇게 좀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번외로 이 니콜라와 GM의 합작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국내 주식도 있습니다. 어느 주식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니콜라의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엄청난 투자 이익을 낸 바가 있는 한화솔루션의 주가 또한 유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GM과 니콜라가 합작을 공식화했던 9월 8일에 한화솔루션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직접적 투자 관계로 엮여 있다 보니 니콜라의 향방에 따라서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화솔루션에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니콜라의 향방을 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함께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은 시장입니다.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는 이미 날아오른 바가 있죠. 지금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도 장기적 측면에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주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순수 전기차 시장의 대명사가 테슬라라면 수소차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바로 니콜라와 현대자동차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GM과 니콜라와의 협업 발표를 보면서 드디어 니콜라가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품질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연 제조 역량이 없는 니콜라가 지금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이 공장 과연 제대로나 돌릴 수 있을까? 지금 드론으로 한번 이렇게 띄워봤는데 공장에 삽도 안 텄다라고 하는데 진짜 공장 짓기나 하는 걸까? 이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사의 설계도가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 시점에 놓인 니콜라의 잠재력은 아직까지도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픽업 트럭 배저이지만 곧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형 트럭도 합작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날이 아마 GM과 니콜라와의 협업을 징검다리로 해서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자,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니콜라, 저는 응원합니다. 왜냐? 저도 니콜라 주주거든요. 이것으로 경제를 말하다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